여러분 혹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으셨던 적 있으셨나요? 외로움은 지능과도 관련이 깊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두 가지로 나뉘며 특히 이것에 해당하면 위험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소속되고 끊임없이 어울리는 것이 삶의 필수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들이 머릿속을 먼저 차지해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자녀는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지, 나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고민들은 단순한 생각의 나열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기 마련이죠. 예전 같으면 억지로 참석했던 모임도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굳이 가야 하나? 지금은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운데요. 조용히 혼자 정리하는 시간, 카페에서 잠시 멍하니 보는 시간, 천천히 산책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십 명의 지인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몇 명의 존재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임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고독은 텅 빈 외로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느낌도 아니고 사회에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조용하지만 아주 성숙한 여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런 외로움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거의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하죠. 혼자 지내도 무너지지 않고 심지어 그 고독을 삶의 자원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무엇이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능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찾아올 때 감정에 먼저 휘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롭다라고 느끼면 바로 감정이 요동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외로움인가? 아니면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흔들린 건가? 감정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차분한 사고 과정이 외로움이 커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보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이들은 숫자보다 밀도를 본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관계를 늘리지 않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만 곁에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안을 채워주는 취미와 관심사가 많기 때문이에요. 글쓰기, 운동, 영상 제작, 공부, 재테크 등 외로움이 내 안에 채워지기도 전에 먼저 채워져요. 이들은 사람에게서만 에너지를 얻지 않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채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쁜 관계의 위험성을
일찍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를 조금 더 먹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이상한 사람 옆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불편하거나 요구가 작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외로움이 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조금만 잘해줘도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아니야? 평소였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아무나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다가오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면서 조종하는 사람, 부탁과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 등 이런 유형은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사람으로 메우는 방식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해요. 외로움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오래된 문제까지 다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아도 오히려 조용한 고독 속에서 더 안정감 있게 살아가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는 뜻인가? 친구가 많으면 지능이 낮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데도 위험한 신호가 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괜찮고 위험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괜찮은 외로움은 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일이나 취미에서도 작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할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르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긴 해도 그 사실 자체가 불안하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이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조용한 휴식 공간에 가깝기 때문이죠. 반대로 위험한 외로움은 신호가 분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막막하게 느껴지고 힘이 풀린 듯 온몸이 무기력해져요. 하루 종일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예전엔 즐겁던 취미마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깊게 파고들죠. 이 단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고갈되어 나타나는 경고 신호인데요. 그래서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사람으로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이에요. 마음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사람을 들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더 쉽게 끌려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기보다 먼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상을 다시 정리하고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건강한 관계인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닌지 구별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결론은 친구가 적다고 외로운 게 아니고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몇 명과 그리고 나 자신과도 잘 지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외로운 것이 편하신가요? 외로움이 더 힘들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